크리스마스 이브, 서울의 눈은 내 가슴속 복수를 삼키듯 쏟아졌다. 매년 부모님은 나를 잊었지만 올해 내 스타트업이 3천만 달러를 돌파한 그날, 나는 그들의 집문 앞에 서 있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엄마. 아빠. 그리고 형님의 목소리는 차가운 바람처럼 스며들었고 그들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복수는 시작일 뿐이었다. 나는 김준호였다. 아니, 이제는 준호 그룹의 창업자, 세간에 떠도는 이 기적의 젊은 CEO로 불리는 그 남자. 하지만 5해 전, 나는 감옥의 철창 너머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다. 가족의 배신이 나를 그곳으로 밀어넣었고 나는 그 죄를 대신 짊어졌다. 부모님의 회사, 준호 코퍼레이션의 회계 부정. 그 돈은 형의 사치스러운 삶을 위해 빼돌린 것이었다. 나는 증거를 조작당한 희생양이었고 법정에서 형을 믿는다고 증언하며 스스로를 파괴했다. 왜? 가족이라 믿었으니까. 한국 사회에서 가족이란 이름 아래 숨겨진 그 끈끈한 유대감, 그것이 나를 망쳤다. 감옥 생활은 지옥이었다. 좁은 방, 매일 반복되는 식사, 그리고 밤마다 들려오는 다른 수감자들의 절규. 나는 책을 읽으며 버텼다. 코딩책, 비즈니스 서적, 그리고 한국 드라마 시나리오북.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드라마들 속 주인공처럼 나는 복수를 꿈꿨다. 출소 후 나는 서울의 변두리에서 작은 사무실을 빌렸다. 스타트업 네오웨이브를 시작한 건 우연이 아니었다. AI 기반의 금융 소프트웨어. 준호 코퍼레이션의 약점을 파고들 핵심 기술이었다. 나는 밤낮 없이 코드를 짜고 투자자를 설득했다. 첫 투자금은 500만 원, 은행 대출로 겨우 버틴 돈.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형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다. 그놈이 나를 배신한 그날 법정 밖에서 속삭이던 말, 준호야, 미안해. 하지만 가족이잖아. 내가 희생하면 다 끝나. 3달 만에 첫 고객이 붙었다. 중소기업 하나, 그 소프트웨어는 회계 부정을 자동으로 탐지했다.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내가 만든 도구가 가족의 죄를 드러낼 무기였다. 투자자들이 몰려들었다. 실리콘밸리에서 온 벤처 캐피털, 한국의 대형 펀드. 뉴스에 실렸다. 전직 수감자, AI로 부활하다. 그 헤드라인을 본 순간 나는 웃었다. 부모님의 전화가 왔다. 준호야, 잘 지내니? 크리스마스에 집에 올래. 그 목소리는 여전했다. 위선적이고 계산적. 나는 거절했다. 바빠요. 사업이요. 올해 크리스마스 내 회사는 3천만 달러 밸류를 찍었다. 나스닥 상장 준비, 글로벌 파트너십. 나는 그 돈으로 복수의 첫걸음을 뗐다. 형의 회사 준호 코퍼레이션의 파트너십을 제안했다. 형, 내 회사의 회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줄게. 무료로. 형은 기뻐했다. 역시 내 동생이야. 그 미소 뒤에 숨겨진 탐욕을 나는 알았다. 그 시스템에 내 트로이 목마를 심었다. 은밀한 코드, 가족의 모든 거래를 추적하는 눈이. 지금쯤 그들은 모를 터.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 나는 창밖 눈을 보며 생각했다. 한국의 크리스마스는 로맨틱하다고들 하지만 나에게는 겨울의 칼날이었다. 부모님의 펜트하우스, 한강이 보이는 그곳. 문을 열자 트리가 반짝였다. 하지만 그 불빛은 내게 지옥의 불꽃처럼 보였다. 준호 왔어. 엄마가 안아주려 했지만 나는 피했다. 축하해, 아들. 뉴스 봤어. 아빠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은 와인잔을 들며 웃었다. 동생 덕에 우리 회사도 업그레이드 됐지? 고마워. 저녁 식사 중 나는 조용히 물었다. 아빠, 5해 전 일 기억하세요? 그 회계 부정, 테이블이 얼어붙었다. 엄마가 헛기침을 했다. 준호야, 그건 과거야. 잊자. 형이 끼어들었다.
얘야, 왜 갑자기? 내가 용서했다고 했잖아. 나는 미소 지었다. 맞아요. 하지만 이제 제가 용서받을 차례예요. 그 말에 그들은 당황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테이블에 올렸다. 화면에 떠오른 숫자들. 준호 코퍼레이션에 숨겨진 계좌, 수백억 원의 블랙머니. 이게 뭐야? 아빠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이 빼돌린 돈이에요. 제가 대신 감옥 갔죠. 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준호야, 그건 오해야. 나는 웃었다. 오해. 증거는 여기 있어요. 내 소프트웨어가 다 기록했어요. 엄마가 울음을 터뜨렸다. 왜 우리한테 이런 짓을?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왜? 매년 크리스마스에 나 혼자 있긴 기분이었으니까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나를 버린 대가예요. 그 밤, 눈은 더 세차게 내렸다. 복수의 첫밤, 하지만 이는 끝이 아니었다. 진짜 지옥은 이제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의 커튼 사이로 스며든 햇살은 내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 나는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가족의 얼굴을 관찰했다. 아빠는 신문을 펼쳐 들었지만 눈은 한 줄도 읽지 않았다. 엄마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다 말고 한숨을 쉬었고 형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려 애썼다. 준호야, 어제의 일은 잊자. 가족끼리 형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잊기. 형은 어떻게 잊었어요? 제가 감옥에서 썩는 동안 형은 그 돈으로 해외 유학 갔잖아요. 프랑스 와이너리 투어, 여자친구랑. 형의 눈이 커졌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내 네트워크가 좋아졌어요. 스타트업 생활이요. 사실 출소 후 나는 프라이빗 인베스티게이터를 고용했다. 한국의 어두운 골목에서 활동하는 그 남자, 검은 그림자로 불리는 사람. 비용은 2천만 원 하지만 그 돈은 복수의 씨앗이었다. 그는 형의 모든 흔적을 파헤쳤다. 마약 파티, 뇌물 스캔들, 심지어 결혼 전 여자친구와의 불륜. 형, 그 여자. 아직도 만나? 형이 벌떡 일어났다. 얘야, 이 새끼야. 내가 뭘 안다고. 아빠가 제지했다. 그만해. 준호,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회사에 피해가 갈 거야. 나는 웃었다. 피해. 이미 갔어요. 어젯밤 내 팀이 주식시장에 루머를 흘렸어요. 준호 코퍼레이션 회계 부정 제조사 임박 자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주가는 이미 5% 하락했다. 뉴스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자 엄마가 무너지듯 앉았다. 준호야. 우리 잘못했어. 용서해줘.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 말은 나를 더 분노하게 만들었다. 용서. 5해 전 감옥에서 보낸 편지에 용서해라고 적힌 답장 한 장이 전부였다. 그 편지 속 엄마의 글씨는 떨리지 않았다. 차갑고 형식적. 가족의 명예를 지켜줘서 고마워. 명예. 그 명예 때문에 나는 청춘을 잃었다. 한국 사회의 체면, 그 보이지 않는 족쇄가 나를 올감했다. 나는 일어났다. 원하는 거? 좋아요. 먼저 형의 결혼 취소하세요. 그 여자, 형 아내 될 사람. 그녀도 비밀 있어요. 형의 돈으로 산 아파트, 그게 다예요. 형이 소리쳤다. 이 미친 새끼. 내가 뭔데 내 삶을. 나는 그의 멱살을 잡았다. 아니, 잡는 척했다. 대신 핸드폰을 그의 코앞에 들이밀었다. 녹음 파일, 형의 목소리. 그년, 내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결혼. 그냥 휴지. 형의 여자친구. 이제 약혼녀의 눈물이 상상됐다. 나는 파일을 그녀에게 보냈다. 짧은 메시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동생, 형이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너, 이 개자식아. 그날 오후
나는 회사로 돌아갔다. 강남의 오피스텔, 내 새로운 성 직원들은 축하 파티를 준비했다. CEO님, 3천만 달러 축하해요. 샴페인 잔을 들며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산했다. 다음 타겟, 엄마. 그녀는 가족의 수호자였다. 모든 비밀을 아는 여인. 5해 전 그녀가 증거를 조작한 장본인이었다. 조사원에게 뇌물을 주고 나를 함정에 빠뜨린. 왜? 아빠의 정치적 야망 때문. 주노 코퍼레이션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었다. 아빠는 국회의원 출마를 꿈꿨고 그 스캔들이 발목을 잡을까 봐 나를 희생시켰다. 나는 엄마의 비서를 매수했다. 1억 원 후 그녀의 일기장, 이메일, 모든 것 거기엔 적혀 있었다. 준호를 구할 수 없어. 하지만 가족을 지켜야 해. 그 문장을 읽을 때 내 가슴이 찢어졌다. 사랑이 아니었다. 그냥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의 이기심. 저녁, 나는 엄마에게 전화했다. 엄마, 내일 병원 가세요. 건강검진. 엄마가 웃었다. 고마워, 아들. 하지만 그 병원은 내 소유였다. 최근 인수한 클리닉. 의사는 내 지시를 따랐다. 김 여사, 암 초기예요. 조기 발견됐으니. 물론 거짓이었다. 하지만 그 공포가 엄마를 무너뜨릴 터. 한국에서 잠이란 단어는 죽음의 선고. 엄마는 그날 밤 나에게 울며 전화했다. 준호야. 죽기 전에 용서받고 싶어. 나는 침묵했다. 엄마의 비밀, 제가 다 알아요. 다음 날 병원에서 엄마는 무너졌다. 어떻게? 나는 속삭였다. 스타트업 덕분이요. 데이터는 모든 걸 드러내죠. 복수는 점점 깊어졌다. 형의 약혼녀가 헤어지자 그는 술에 취해 나를 찾아왔다. 내가 다 망쳤어. 주먹을 휘둘렀지만 나는 피했다. 형, 아직 안 끝났어요. 아빠 차례예요. 아빠의 비밀, 불법 로비. 정치권과의 거래? 내 소프트웨어가 그 증거를 잡았다. 주식은 폭락 중이었다. 언론이 달라붙었다. 주노 코퍼레이션, 대형 스캔들. 가족은 나를 원수로 봤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가족이라고 불렀다. 그 아이러니가 나를 지탱했다. 눈 내리는 서울, 나는 한강 다리를 건너며 생각했다. 이 복수는 정의인가, 아니면 나의 파괴인가? 아직 알 수 없었다. 한강의 바람은 내 뼈를 애는 듯 차가웠다. 스타트업 오피스에서 내려다 보이는 그 강은 가족의 피를 상징하듯 검고 깊었다. 3천만 달러의 성공은 나를 자유롭게 했지만 동시에 쇠사슬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직원 한 명이 물었다. CEO님,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휴가 가세요. 나는 웃었다. 휴가. 이게 내 휴가예요. 복수라는 이름의 휴가. 아빠가 먼저 무너졌다. 스캔들이 터진 지 사흘 만에 그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든 건 오해야. 내 아들 준호의 도움으로 밝혀질 거다. 그 말에 나는 코웃음 쳤다. 내 팀이 유출한 문서였다. 아빠는 나를 끌어들여 책임을 희석하려 했다. 전화가 왔다. 준호야, 내 도와줘. 내 소프트웨어로 증명해. 나는 동의했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회사의 51% 지분 제게 넘기세요. 아빠의 침묵. 그건 가족 회사야? 가족. 제가 감옥 갔을 때 가족은 어디 있었어요? 그날 밤 계약서가 도착했다. 지분 이전. 주노 코퍼레이션은 이제 내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파괴를 선택했다. 이사회를 소집해 모든 임원을 해고했다. 형을 포함해서. 형은 회의실로 쳐들어왔다. 이 미친 새끼. 내가 CEO라고. 나는 차분히 말했다. 맞아요. 이제 형은 직원도 아니에요. 나가세요. 경비가 형을 끌어냈다.
그 장면을 촬영한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갔다. 조회수 100만. 부자 동생의 복수극. 엄마의 차례였다. 병원 소동 후 그녀는 나를 찾아왔다. 준호야, 진짜 암이 아니었지? 내가 한 짓이야. 나는 인정했다. 네, 엄마. 하지만 공포는 진짜예요. 엄마가 나한테 준 공포. 엄마가 무릎 꿇었다. 미안해. 5해 전 내 아빠의 야망 때문에 내가 증거를 숨겼어. 그 고백은 예상했다. 하지만 눈물이 나왔다. 엄마, 왜 나예요? 왜 형이 아니에요? 엄마의 대답, 너는? 강했으니까. 형은 약해. 그리고 너는 우리 피가 아니야? 그 말은 번개였다. 뭐라고요? 엄마의 눈에 후회.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불임이었어. 내 아빠의 불륜으로 태어난 내가. 하지만 우리는 너를 사랑했어. 그래서 더 지키려 했어. 트위스트였다. 나는 입양아. 아니, 불륜의 산물. DNA 테스트를 요구했다. 결과는 다음 날 나왔다. 맞았다. 생모는 아빠의 비서, 오래전 사망. 나는 가족이 아니었다. 그 사실이 나를 더 미치게 만들었다. 그래서 나를 희생시켰어요. 피가 섞이지 않았으니까? 엄마가 울었다. 아니야. 사랑했어.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나는 엄마의 은행 계좌를 동결시켰다. 엄마의 비밀 펀드 다 알아요. 아빠의 로비 돈 후 엄마는 거리로 나앉았다. 한국의 겨울, 노숙자 생활. 뉴스에 실렸다. 재벌가 모자, 파탄의 비극. 형은 반격했다. 그는 내 스타트업에 해킹을 시도했다. 하지만 내 시스템은 그걸 예상했다. 트랩이 작동, 형의 IP 추적. 경찰에 신고. 형은 체포됐다. 준호야, 살려줘. 감옥에서 온 편지. 나는 찢었다. 하지만 밤에 악몽이 왔다.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 형과 함께 트리 장식. 그 추억이 나를 괴롭혔다. 이제 결정의 순간. 주주총회. 나는 회사를 매각할지 재건할지 선택해야 했다. 투자자들은 압박했다. 파괴하지 마세요. 가족은 빌었다. 용서해. 나는 갈등했다. 복수는 정의인가? 파괴인가? 눈보라치는 서울. 나는 오피스 창가에 섰다. 아래 시위대가 모였다. 준호 CEO, 정의를 vs 가족 파괴자. 주주총회 당일 강남 컨벤션 센터는 아수라장이었다. 기자들, 투자자들, 그리고 가족 지지자들. 플래카드에 적힌 글씨, 김준호, 악마냐 천사냐, 나는 무대에 섰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다. 여러분, 오늘 저는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청중이 숨을 죽였다. 형은 후미에 앉아 있었다. 출소 보석으로 나온 몸, 엄마는 휠체어에, 아빠는 변호사 옆에. 그들의 눈은 나를 원망했다. 준호 코퍼레이션은 제 가족의 유산입니다. 하지만 그 유산은 피로 물들었어요. 나는 화면을 켰다. 모든 증거, 회계 부정, 로비, 배신. 청중이 웅성거렸다. 하지만 저는 파괴자가 아닙니다. 재건하겠습니다. 요 환호가 터졌다. 하지만 트위스트, 조건은 모든 지분을 사회에 환원. 빈곤층 지원 펀드로 아빠가 소리쳤다. 미쳤어. 그건 우리 회사야. 나는 대답했다. 이제 제 것이 아니에요? 가족도 아니에요? 총회 후 형이 나를 기다렸다. 왜 이렇게까지? 그의 눈에 눈물. 형, 당신이 시작했어요. 하지만 끝은 제가 정해요. 형이 무릎 꿇었다. 용서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진짜 동생이야. 그 말에 나는 흔들렸다. DNA 결과에도 불구하고 30년의 추억.
나는 형의 손을 잡았다. 형제는 피가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산했다. 이 용서는 또 다른 함정인가? 엄마의 병실에서 그녀는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야, 내 생모. 그녀는 나의 친구였어. 내 아빠가 실수로. 하지만 우리는 너를 키웠어. 사랑했어. 나는 물었다. 그럼 왜 배신했어요? 엄마의 고백, 내가 성공할 거라 믿었어. 감옥은 내 강함을 시험하는 거라고. 미친 소리.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봤다. 엄마의 손에 쥔 편지. 어린 나의 사진. 미안해, 아들. 아빠는 마지막이었다. 감옥에서 만난 그는 늙어 보였다. 준호, 내가 이겼어. 하지만 이 복수는 내 인생을 망칠 거야. 나는 물었다. 아빠, 후회하세요? 매일, 하지만 가족을 지키려 했어. 한국에서 체면이 전부야. 나는 웃었다. 체면. 이제 다 잃었네요. 하지만 출소 조건으로 아빠에게 재활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아빠, 새로 시작하세요. 이번엔 진짜로. 세상이 나를 갈라놓았다. 소셜미디어, 준호는 영웅, 여비에스 가족 학대자, 토론 포럼은 불타올랐다. 그가 옳은가? 가족을 용서해야 하나? 나는 그 논쟁을 즐겼다. 스타트업은 성장했다. 5천만 달러. 하지만 밤마다 죄책감이 왔다. 복수는 끝났나? 아니, 마지막 트위스트가 기다렸다. 크리스마스 파티, 내 오피스. 직원들과 웃으며 문이 열렸다. 형의 약혼녀, 아니 이제 전 약혼녀. 준호 씨, 감사해요. 당신 덕에 진실을 알았어요. 그녀의 미소. 하지만 그녀의 뒤에 형의 그림자. 형은 자살 시도했다. 병원에서 온 소식. 나는 달려갔다. 형 왜, 형의 속삭임, 내 복수가. 나를 죽였어. 하지만 이제 내 차례야. 그의 손에 쥔 USB. 내 스타트업의 모든 비밀 코드. 해킹된 데이터. 형의 마지막 복수. 병원 복도, 형의 호흡기 소리가 메아리 쳤다. USB를 꽂아보니 충격이었다. 내 소프트웨어의 백도어, 내가 심은 트로이 목마가 역으로 작동했다. 형의 해커 친구가 내 시스템을 뚫고 고객 데이터 유출. 뉴스 헤드라인, 네오웨이브, 대형 데이터 브리치. CEO 김준호, 책임, 주가는 폭락. 투자자들이 철수. 3천만 달러의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나는 형의 침대 곁에 앉았다. 형 기계 끝인가요? 형의 눈이 떠졌다. 약해진 미소. 준호야, 복수는 원을 그려. 내가 나를 망쳤듯 내가 너를, 그 말에 나는 깨달았다. 우리는 똑같았다. 배신의 고리로 묶인 쌍둥이, 형이 속삭였다. 용서해. 그리고 살려줘. 나는 의사를 불렀다. 최선의 치료를 형을 살리는 선택. 하지만 내 회사는 다음 날 기자회견.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데이터 유출은 제 실속. 나는 사과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했다. 회사를 청산, 자산을 사회에 기부. 빈곤 아동 지원. 한국의 기부 CEO로 재탄생. 부모님은 병원에서 나를 기다렸다. 엄마가 안았다. 아들, 고마워. 내가 우리를 구했어. 아빠가 고개 숙였다. 미안하다. 크리스마스 아침, 눈이 그쳤다. 나는 한강 다리에서 섰다. 가족과 함께. 형은 퇴원, 휠체어에 앉아 웃었다. 동생, 새해 복 많이 받아. 우리는 포옹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 작은 그림자. 이 용서는 진짜인가? 아니면 또 다른 복수의 시작인가? 뉴스에서는 여전히 논쟁. 김준호의 복수, 정의인가 비극인가?
나는 걸었다. 서울의 거리, 불빛이 반짝였다. 매년 이틴 크리스마스, 이제는 영원히 새겼다. 성공의 대가로 잃은 것들. 하지만 얻은 것, 자유. 가족의 진짜 의미. 복수는 끝났지만 그 상처는 영원했다. 독자 여러분, 당신이라면 어땠을까요? 용서할 건가요? 아니면 파괴할 건가요?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가른다.